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들어갈게요. 관리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는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교재로는 페이지로 가셔서, 교재로는 저번에 개발 파트를 다 했고,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 가시면 397페이지로 갈게요. 거기 가시면 밑에 부동산 관리라는 파트가 있죠. 그죠?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나온다면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397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파란 색깔 좀 위주로 볼게요.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의 유지 보존하고, 자, 밑줄 쳐보세요. 그 성질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키진 않고, 이용 계량 처분에 대한 거는 아니고 이제 보유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합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이용 계량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3번에 가시면 계량은 이제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이제 가는 게 계량인데, 우리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까 성질을 변화시켰어요? 변화시키진 않고 유지 보존한다. 그렇게만 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어디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넘기시면은 교재로 가시게 되면 세 가지 영역이 나오고 이제 밑에 나오는데, 일단 부동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그냥 별표 이 398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이건 그냥 옳은 집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인구가 이제 도시로 몰리게 되면, 자, 이 도시화가 되고요. 그럼 건물이 저층화되어 고층화돼요. 그럼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도 많아지겠죠. 그죠? 건축기술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 소유자, 거기에 그 대량으로 임대한 소유자가 부재중일 수 있죠. 소유자가 이제 거기 주소지에 사지 않아서 요구와 증가, 소유 관리에 대한 분리다니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인데, 밑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별표 3개 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도 부동산 관리의 분류라는 게 내용별 분류라는 것도 여기서 별표 3개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은 400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밑에 부동산 관리의 주체별 분류, 관리의 3방식이라는 게 있죠. 같이 별표 3개. 그래서 요 파트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장 관리 파트에서 중요한데, 일단은 프린트랑 같이 보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400페이지로 가시면은 40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핵심에 박스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 좀 분류라는 게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법경기로 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법률적이라는 것은 법적인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광이라 그러면은 전체가 광이면 얘가 협이고요. 기술 관리가 유지 관리입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라는 얘기 하죠. 보존 관리라고 하고요. 법적인 게 나오면 다 얘예요. 권리 관계에 대한 조정이나,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도난 방지는 내 토지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토지 소유권이 남한테 넘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현관펜 칠하는 거는 계약 관리에다가 현관펜을 칠해보세요. 여기 이제 가장 유력한데,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법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죠.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적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권리나 보전, 군법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돈이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돼야 돼서 순수익에다 동그라미, 순수익. 이건 순수익이 나오면 이건 기술적 관리예요? 경제적 관리예요? 경제적. 그래서 경영 관리도 하고, 토지는 나지를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자지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라는 건 이제 그 경계학정에다가 여기다가 현관펜, 경계학정. 우리가 토지의 인접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갑돌이가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계를 확정해야 된다는 거는, 경계 측량한다는 것은 변호사가 해요? 기술자가 해요? 기술자. 경계학정 나오면 법률적이다, 이건 기술적이다, 기술적. 유지관리라고도 하고요.
사도 경사지 대책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 건물 관리라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위생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생. 그다음에 청소 관리 같은 걸 얘기합니다. 청소 관리 같은 걸 얘기하고 설비라는 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고장 난다든지 기구 운전 보수. 그다음에 보안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어디를 치냐면 우리가 요거 위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설비의 설자, 보안의 안자, 보존의 전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라는 것은 이 보안은 따라해보세요. 안전관리. 그러면 건물에 화재가 나니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보험 가입하는 게 보안이고 보존은 항상 유지한다. 그래서 따라서 위설 안전.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선은 안전해야 오래 살죠. 따라서 위설 안전. 이건 무슨 쪽 관리에 들어가요?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은 돈 되는 거니까 혼입분기점이나 회계 관리인데 이건 인력 관리에다가 형 배치됐어요. 인력 관리. 인력 관리.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이것도 그냥이다. 이것도 경제적이다. 경제적. 이렇게 해서 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찍어드릴게요. 계약 관리하면 무슨 쪽 찍으셔야 돼요? 법률. 인력 관리 나오면 경제적. 경계를 확정한다는 건 뭐예요? 기술적. 아까 위설 안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아까 순수익 나오면 이거 무슨 쪽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근데 기술적이라는 것은 이따가 제가 책의 내용을 이제 볼 텐데 건물이 금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물리적 하자를 따진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능적이죠.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가 나타난다.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기술적. 요거는 기술적 찍으셔야지 경제적 찍으시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서 기술적은 아까 그냥 했어요. 보안 관리도 기술적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인력 관리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경제적. 도난 방지라든지 계약 관리는 어느 쪽이에요? 법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기술과 경제적이 바꿔 나온다 했죠? 그럼 아까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 유무가 나오면 이건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기술적 찍으셔야 돼요? 기술적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은 자, 우리가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감정평가에 답변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배우시거든요. 그럼 아까 기능적인 거는 하자 유무는 기술적에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법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셔야 된다. 법경기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 OX 문제도 있는데 객관식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1페이지를 보충 자료로 가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1페이지의 밑에 테마 52 중간에 문제 1번 찾으셨습니까? 풀어보세요. 스타트. 요거 정답은 몇 번으로 생각하세요? 4번인가요? 그럼 아까 칠판에 인력 관리는 무슨 쪽으로 들어갔어요? 경제적. 계약 관리는요? 법률적. 그럼 인력 관리를 제외한 계약 관리는 경제적이다. 계약은 법률적이다. 법률적.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문도 한번 볼게요.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4번. 그래서 OX 문제랑 겹치니까 보시고. 자, 그럼 기출문제 다른 것들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다음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아까 법률적 관리 기억나시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법률적 측면입니까? 행정적 내지. 이거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배포쳐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기출문제는 또 나온다. 요게 번영돼서 나왔거든요. 그럼 아까 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 기억하십니까? 요건 경제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보셔야 돼요? 요 기술 쪽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경제적으로 나왔거든요. 경제적이 맞겠어요? 기술적이 맞겠어요? 기술적이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실제 의도는 뭐냐면, 칠판, 요 행정적, 법률적이니까 무슨 쪽으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법률적. 근데 물리와 기능은 경제적이다, 기술적이다? 기술적.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아까 순수익 기억하세요? 순수익 나오면 무슨 쪽 찍으셔야 돼요?
경제죠. 요거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위설 안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위설 안전이 기술적이 되겠죠. 요거 몇 번 정답? 4번. 근데 중요한 건 그냥이야. 다른 문제도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 이거 돌려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지금 나간다는 건 그런데 문제에 대한 틀을 좀 잡는 게 좋아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OX 문제 똑같으니까 나중에 OX 문제 풀고 OX는 제가 좀 선별해서 풀어볼게요. 요거 요렇게 나오는 거 이해가시겠어요? 그다음에 법경기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53으로 한번 가볼게요. 53에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예요. 그래서 책에 이제 파란 색깔 위주로 보니까 근데 이제 프린트로 보셔도 똑같이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장 여러분한테 유력하다라고 보는 것은 자, 여기 자산하고 시설이 있죠. 다시 바꿔낸다. 바꿔내요. 이 두 가지를 바꿔내서 다음 자산이 아닌 거, 시설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틀 본다면 갑니다. 지금 갑돌이가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갑돌이 하지 말고 내 이름 적게. 송우석. 송우석이 누구예요? 저죠? 우리 경제적 자유라는 거 아십니까? 누리려고 지금 저도 많이 노력해서 계속 누리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이 적다, 굉장히 많다. 많아. 주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맡겨요. 그다음에 자산관리. 자산관리라는 거는 하나만 맡겨요? 다 맡겨. 다 맡기는 게 자산이에요. 언더스탠드? 근데 부동산 관리는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관리예요. 따라서 부동산만 관리한다. 부동산만 관리한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만 관리할 수 있죠. 영역이. 따라서 영역이라는 건 어떤 섹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관리는 그냥입니까? 부동산 하나만 관리합니까? 하나만 관리해서 부동산만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자산이고, 여기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같은 건 외주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그 안에 있는 화장실 청소는 시설 관리니까 범위가 제일 적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설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산은, 자, 요거 형광펜.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죠. 요즘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부의 극대화라는 되게 있죠? 그 시험 문제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부의 극대화라는 건 무슨 관리 찍으셔야 돼요? 자산 관리. 소극적이에요? 좀 적극적이에요? 자, 얘랑 시설과 바꿔낼 수 있다 그랬죠? 자, 시설 관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킵니까? 시설입니까? 시설 운영 유지라는 게 들어갔죠? 적극적이었어요?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설 사용자의 요구라든지 소극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시설 관리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럼 소극적이 시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산은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지우 들어갔잖아요.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 자, 이해하셨어요? 그럼 자산은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그럼 적극적이니까 그냥 돈 벌게 해줘. 부동산 가치나 부의 극대화 시키죠? 근데 이건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그냥이야, 시옷이 들어가. 시설 운영 유지에 대한 시설 사용자 요구죠.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요. 근데 아까 요 부동산 관리는 그냥이요, 부동산만 관리해요. 그럼 건물 및 임대차만 관리하죠? 그러면 재산 관리 나왔기 때문에 임대 및 유지 관리인데 얘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를 바꾼다.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니까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vs 시설과 자산을 비교해놨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술적 관리에 위설 안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무슨 안전? 위설 안전. 위가 뭐죠? 위생 관리가 청소 관리예요. 청소 관리가 무슨 관리다? 위생. 설이 뭐예요? 설비.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운전보수. 위설 안이죠. 안이 아까 뭐였죠? 보안 기억하세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위해서
화재보험이나 이런 방범감재 같은 게 되고, 근데 얘가 두 가지가 좀 들어가요. 에너지나 외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보통 시설 같은 거는 그냥요, 외주를 줘요. 외주를 줘서 그냥 시설은 소극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외주 관리 들어가면 이건 무슨 관리에 들어간다? 시설 관리에 들어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어떤 전력이나 난방 같은 거, 전력이나 난방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난방.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니까 얘랑 바꿀 수 있잖아요. 자, 얘는 투자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그럼 투자, 포트폴리오도 투자, 분산 투자죠.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야매로 좀 가볼게요.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칠판 보세요. 자, 내가 얘한테 맡길 때 이 부동산을 좀 비싸게 매입해달라 그래요? 싸게 매입하려고 그래요? 좀 비싸게 매각해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투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개발, 재투자하려면 그냥 내가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투자, 재개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투자 있고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이건 이렇게 암기해보세요. 따라서 매매, 제재. 매매 제재가 들어가는 건 시설입니까? 이건 자산입니까? 자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투자가 들어가도 예정.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갑니다. 아까 여기는 따보세요. 위설안전. 위가 뭐예요? 위생관리. 설이? 안전, 보존 나오면 예 찍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외주관리 나오면 예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얘한테 청소를 시키니까 얘가 굉장히 짜증나요. 그래서 따보세요. 왜? 그럼 외주 관리하고 에너지 관리는 무슨 관리 들어가요? 시설 관리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따라서 매매, 제재, 투자, 이거 무슨 관리죠? 자산 관리예요. 관리.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좀 맞을까? 그랬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는 영어가 들어가. 영어가 들어간다. 근데 시설에 영어가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건 뭐 보시고 여기 시설에 영어, 투자에 영어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어가 들어가면 자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수님 여기 에너지도 영어 예외적이야. 아시겠죠? 그죠? 이거 암기할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나와요. 해야 이거. 못 맞추면 내일 또 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시설이라는 건 그냥이야 기술적이야. 미설 안전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왜 에너지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요건 따라봐. 매매, 제재, 투자, 영어, 리스크, 리모델링, 포트폴리오, 풀파이낸싱 이거 나오면 인식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가장 유력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산과 재산을, 자산과 시설 관리의 예식을 구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따라서 매매, 제재, 영어, 포트폴리오, 리스크, 플러스 파이낸싱 들어왔죠? 얘는 아까 위설 안전이었잖아요. 위생이 청소고, 설비, 보안, 보주, 청소 이런 거 나왔다? 외에 나왔다? 그럼 무슨 관리 찍으셔야 돼요? 시설 관리 찍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건물명 임대차 관리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를. 여러분 이 문제를 풀면 알아요. 이 문제를 풀면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알아요. 풀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의 유형은 어떤 관리일까? 찾아보세요. 어떤 관리일까, 이거? 자, 따보세요. 매매, 제재, 리스크, 포트폴리오. 영어 들어갔죠? 무슨 관리라고 생각하세요? 자산 관리가 자산 관리. 분위기 안 좋아? 아시겠어요? 이거 무슨 관리다? 자산 관리, 자산 관리.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시설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시설은 아까 위설 안전에다가 에너지 외에 들어가면 시설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아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관리, 재산 관리가 부동산, 자산하고 재산은 약간 틀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게요. 칠판. 그럼 아까 연습해보자. 요거 시설은 아까 기술 쪽에 위설 안전이었죠. 그래서 에너지 외주. 영어 하나만 들어가요. 알겠죠? 그죠? 근데 아까 매매, 제재, 투자, 리스크 영어 들어가면 다 뭐야? 자산관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재산관리, 부동산관리, 부동산관리라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AM이라고 하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얘는 FM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FM, PM, AM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요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것도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얘기 좀 해봐요. 이거랑 이랑 바꿔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건 어그지인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치시면 숫자 동그라미 치주고, 자, 전 페이지 있잖아. 전 페이지 있어요? 네, 비용하고 지출,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앞치만 동그라미 쳤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임대차 및 수지, 임대 및 수지 관리 나오면 얘 무조건 찍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억지로 어저께 또 새벽 2시에 만들었는데, 수지라는 데가 있는데, 얘가, 답답해. 비염에 걸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재산이 많아서. 그죠? 답답해. 수지가 비염 걸려도 괜찮아. 재산이 많아. 이거 하지 마시죠. 그래서 하는데, 재산 관리는 잘 추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떤 관리가 많이 나온다고요? 시설하고 자산 관리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시설은 아까 그냥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거 풀었더니, 요거는 아까 요거 매매, 가만 안 있어. 리스크, 투자, 재산이에요? 이렇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방식인데,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얘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 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가 관리라는 거는 남이에요? 내가 직접 해요? 직접 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탁 관리는 남한테 맡기죠. 그럼 자가 관리는 보통 내가 직접 한다는 건 부동산이 좀 대규모겠어요? 소규모겠어요? 소규모고 얘는 좀 대규모를 맡기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래된 게 자산이에요. 자가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가 남한테 맡기는 거고, 혼합이라는 거는 가독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들어보세요. 일단 얘네들의 장단점이 이제 중요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왔다? 자가 관리.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 대규모 부동산, 우리가 아까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용어는 위탁 관리를 낳게 하겠죠. 그래서 위탁 관리가 거의 진보된 방식이, 현대가 진보된 방식 위탁이란 말이에요. 혼합은 그냥 이 두 가지를 합쳤죠. 근데 혼합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했어요? 좀 불명확하게 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현관 배치를 하세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이라는 단어가 있나? 요거. 지금 이 페이지 하고 있어요? 거기 혼합 보고 있나? 거기 불명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확이야, 불명확이야? 이거 찍어줄게. 이거 나와, 이거. 그럼 얘는 책임 소재가 명확이다, 불명확이다? 불명확이라는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 혼합은 합친 거죠. 그래서 내가 일부하고 자기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맡긴단 말이에요. 두 가지 혼합했는데, 아까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명하다? 불명하다. 따라서 가도기에 채택된다. 그럼 얘 넘어가는데 중간에 가도기에 채택되는 유리한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유력한데, 자, 우리가 이 자가 관리를 직접 관리라고도 하고요. 직접이니까 얘는 간접이겠죠. 간접이고, 얘는 또 여러 가지로 자연 관리, 자치 관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 따라서 직접, 자가, 자연, 자치, 지읒 들어갔죠. 그 다음 얘가 직접이면 얘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외주니까 이인 들어갔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바꿔내요. 그럼 자가와 위탁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또 하나 쳐보세요. 자, 자가 관리는
내가 직접 하니까 기밀 보안 관리가 불리하다, 유리합니다. 근데 위탁은 따라서 반대다. 남한테 맡기니까 내 일처럼 안 해주죠. 그럼 기밀 유지 곤란하고 보안 관리가 그냥요 불리해요. 불리한다는 거죠. 요거 비교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하니까 친절 서비스 애호 정신이 어떻게 돼요? 높죠. 근데 얘는 남한테 맡기니까 서비스 애호 정신이 높다, 낮다. 낮고 내가 직접 하면 통제력도 강하고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죠. 용이하고 신속하고 신뢰도가 높은데 위탁은 종합적 관리가 그냥요 곤란해요. 신속하다, 못하다? 못하다고 신뢰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반대가 되겠죠. 그죠? 내가 직접 하면, 자, 소유자 본업에 전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게 되면 나는 강의를 하니까 강의 못 하잖아요. 근데 맡기게 되면 소유자 본업에 전념이 가능하죠. 내가 직접 하게 되면 타성이라는 자체는 이거 내가 계속 하는 건 실수할까? 이게 아니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면 그냥입니까? 타성화에 졌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위탁관리는 타성화 매너리즘이 그냥이야 방지되고. 근데 내가 하니까 전문성이 없죠. 전문성이 결여되고 관리비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탁관리는 전문성이 높아.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쁘게 또 해놨어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가와 위탁을 바꿔냅니다. 그러면 자가관리는 그냥이야 기밀 유지가 돼. 근데 얘는 기밀 유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친절 서비스가 좋고 종합적 신속하고 신뢰도가 높은데 남한테 맡기니까 친절 서비스가 낮죠. 종합적 관리가 안 되고 신속하지 않고 신뢰도 낮고. 근데 자가관리는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어 없어? 없고 타성화가 적겠죠. 전문성이 결여되고 얘는 본업에 전념, 타성화인지 전문성이 또 높겠죠. 그러면 자가와 위탁의 장단점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합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분명하다. 불명하다는 장점이다, 단점이다. 단점. 분명하다고 하셔야 돼요, 불분명하다고 하셔야 돼요. 분명.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관리에 있어서 재무회계, 시설, 임대차 이런 것들을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건 소유자가 직접 한다는 건 따라서 혼합 관리, 위탁 관리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밑에 문제 스타트. 풀어보세요. 자, 부동산 관리에 틀린 것은 몇 번이 가장 틀렸을까요? 5번이죠, 그죠? 아까 혼합 관리는 어떻게 돼요? 필요한 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 불명. 자, 불분명하다는 장점, 단점. 단점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다른 질문도 중요하겠죠, 그죠? 위탁이라는 자체는 그냥요,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건물 관리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 최소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죠? 아까 소형이었어요? 좀 대규모 부동산이었어요? 대형 건물의 관리가 이용하죠. 맞나요? 아까 요 경계 측량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경계 측량한다는 건 측량사가 하죠. 그럼 법률적이다, 기술적이다. 기술적. 이것도 잘 나온다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적,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비 등의 기회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용어하고요. 아까 자치관리가 자가관리죠. 그럼 지가 직접 하니까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다. 이게 타성에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타성화 쉽다.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맞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확실히 맞겠어요? 5번이 맞겠죠. 이거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55로 갈게요. 여기가 조금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테마 55는 별표 2개만 쳐놓으세요. 2개만. 아까가 다 3개짜리고, 그러니까 관리라면 제가 저 같으면 이제 아까 복합 개념의 법 경기를 내고 그 다음에 영역, 그 다음에 주체를 내는데 자 여기는 테마 55는 일단은 40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02페이지 가셔서 402페이지 한번 갑니다. (402페이지) 가시니까 부동산 관리자들의 업무 영역,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요약한 거니까 우리가 보는데, 자, 가볼게요. 자, 주거용은 임차자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 사람끼리 유대관계를 잘하자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과 사람 관계.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주거용이라는 게 나오나요? 유대성이라는 자체가 적혀져 있어요. 연대성이라고 나와서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이에요. 연대성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니은에 매장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 이건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일까? 아니죠. 이건 상업용, 백화점 쇼핑센터죠. 그럼 이건 상업용이에요. 상업용은 그냥요, 수익성이 중요해요. 수익성. 그럼, 야, 오늘 매상 얼마나 올렸냐? 매출 얘기하죠? 그래서 가능 매수하고 수익성을 얘기합니다.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업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적합성은 뭐냐면, 아까 주거용은 그냥니까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 건물에, 목조 건물에 화학공장 같은 게 들어서면 불타서 안 되죠. 그럼 따라서 건물과 용도, 그 건물의 용도가 맞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공업용 사무실은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공업용 사무용은 적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약간 편법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할게요. 너무 또 많이 터뜨려도 안 돼. 그럼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임대차 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임대차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총 임대차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전체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임대료를 다 임차인 내고 추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조총 임대차 주거용 부동산 찾으셨어요? 따라서 다 낸다. 그럼 임차인은 모든 임대료를 다 지불하죠. 지불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임대인이 그걸 또 지불하는 것을 다 낸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비율 임대차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계산 문제가 떴거든요. 계산 문제가.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책을 잘 쓰셨는데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예제 문제 하나가 나와 있나요? 근데 이건 최근의 계산이 좀 아니거든요. 근데 중개사법에 한번 떴던 건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비율 임대차를 적용하는 매장용 부동산의 당월 임대료를 계산하시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근데 똑같은 유형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작년에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넘는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 임대차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 임차인들이 매출액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매출을 많이 올린 애는 거기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건물이 파손되거나 그러잖아요. 그 매출액의 비율대로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기본 임대료가 안 내야 돼요? 기본 임대료는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뭐 그러진 않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는 이제 그 어디 나이트 같은 데 가시면 기본 안주가 있었어요. 기본. 가보셨어요? 네. 가봐야 될 텐데. 그리고 3만 원 딱 내면은 딱 주거든요. 근데 한 맥주 2개 더 하면 그냥이야 추가로 더 내. 더 내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기본 임대를 먼저 내야 돼. 내고 매출의 비율대로 내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문제 지금 보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옛날 걸 냈더라고요. 비율 임대차가 적용되는 매장용 부동산의 당월 임대를 계산하시오. 자, 최소 기본 임대료가 얼마죠? 그럼 그건 무조건 내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1만 원 내야 됩니다. 내고 자, 갑니다. 거기다가 월 매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추가 임대료를 부과하겠대요. 5%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약간 좀 다르게 나와요. 기출문제는.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이건 옛날 문제입니다. 근데 당월 매출액이 얼마를 벌었어요? 3천만 원이 매출액이죠. 총수익에다가. 그럼 3천만 원에다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3천에서 2천을 빼보세요. 1천만 원이죠. 그 1천만 원에 5%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1천만 원에 5%. 참 5%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5%는 10%의 반이다. 그럼 1천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1천만 원의 10%. 내가 얘기한 것만 먼저 얘기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의 반띵은
50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200에다가 얼마 내라는 거죠? 250만 원을 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율임대차인데, 근데 요거는 좀 기출하고 최근에 기출이 두 문제 나왔었거든요. 매년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좀 해드리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근데 이 비율을, 자, 따라보세요. 총소득의 비율을 정한다. 그럼 아까 총소득에다가 곱하기를 했죠? 총임대로 해서 비율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비율임대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된다 보시고, 그래서 비율임대차는 매장용이고 임차인의 총수익의 일정 비율의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파란 색깔에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승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공업용은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협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 순임대차라는 게 책에 나와 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책에 보시면은, 자, 임차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임대인에 지불하고, 자, 나머지는 협상한다. 그럼 영업경비가 임대인과 임차 사전 협상에 따라서 지불하는 임차가 1차, 2차, 3차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1차는 그냥요, 세금까지예요. 세금까지 돼 있어요? 그럼 세금까지 돼 있다면 세금까지는 몇 차로 보셔야 돼요? 1차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점점 늘어나요. 그럼 여기서 2차는 1차에다가 뭐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러면 세금에서 보험료까지 더 플러스 시킨 거죠. 그럼 3차는 2차에다가 뭘 플러스 시킨 거예요? 유지선비를 플러스 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세금까지는 몇 차고? 세금 1차에다가 보험료를 플러스 시키면 2차. 그 보험료의 2차에서 유지선비까지 플러스 시키면 3차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쳐보세요. 세금은 몇 글자예요? 2글자. 보험료는요? 유지선비는요? 뭐 느끼는 바가 없나요? 글씨가 많아지면서 하나씩 더 붙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뭐 시험은 잘 안 나오고 그냥 평범하시고. 보통 이제 3차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아까 주거용은 그냥요, 총이에요, 총. 전체를 다 내죠? 추가 없고, 매장용은 그냥이니까 비율임대차니까. 기본임대로다가 수익 일정 비율, 총 매출에 대한 비율이고, 공업용은 조예요, 순이에요. 3차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임대료 협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유대성이었습니까? 순이에요? 총이에요? 총. 매장용은 매상고고 비율이죠? 공업용은 적합성이고 순인데 몇 차가 일반적이다? 3차. 그래서 주거용은 유대성, 조임대차. 처음부터 모든 임대를 다 내고 매장용은 가능매상고 따라서 비율임대차. 기본임대 수익에다가 총매출 일정비를 곱하고 공업용은 적합성인데 3차가 일반적이죠. 순수한 임대를 협상을 해서 가고요. 그럼 임차 부동산에 발생하는 총수익의 일정 비율을 일정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10번 보세요. 자 따라서 일정 비율. 그럼 이건 순이에요. 이건 비율임대차예요. 비율임대차를 찍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순임대차는 순수 임대료의 협상을 통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통상적으로 유지선비까지 3차가 일반적이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푸셔서 요 문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자, 갑니다. 요 3페이지에 맨 밑에 문제 4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종합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2번일까요? 자, 여기 밑줄 쳐보세요. 자, 여기다가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총수익 중에서 일정 비율이면 비율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무슨 임대차가 되겠어요? 비율 임대차가 되겠죠? 비율 임대차가 됐고, 아까 자산 관리 기억하시죠? 소유자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킨다. 정확하죠? 시설은 그냥요, 이건 시설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나와야 되죠?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시설 들어가니까. 자, 위탁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소형입니까? 이건 대형 건물입니까? 대형 건물. 그 다음에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어서 경영 관리, 자가 관리하고 시설 관리는 위탁 관리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좀 쉬었다가 이제 403페이지로 갈 텐데요. 일단은 거기 403페이지 가시면 메뉴에 가시면 주택 임대관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어요? 이건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어차피 조금 좀 봐야 되니까 요거는 주택 임대관리업은 이제 자기관리랑 위탁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는 주택을 임차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고, 자, 우리가 위탁관리는 이제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 유지 관리 등을 하는데, 뭐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냐면, 2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주택 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다가 딱 한 번 출제됐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뭘 줬냐면, 임차인의 대출 알선을 안 해주거든요. 대출 알선. 그러면 임차인의 대출 알선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임차인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업무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갱신, 갱신 거절, 임대료 부과 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우리가 민법의 명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퇴거 등 중개업은 제외되고 부수적은 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주공간의 관리, 안전 확보, 입주인데 여기는 임차인의 대출 알선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정도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 밑에 부동산의 유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끌겠고요. 지금 한 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한 거 위주로 좀 공부해 볼게요. 자, 7, 8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요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요약을 했으니까 요약을 가시는 게 좋은데, 아까 제가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자, 보안도 기술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력이 나오면 뭐예요? 경제적. 아까 계약이 나오면 뭐죠? 법률적. 물리적, 기능적 하자 의무를 판단하는 자체는 이건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경제적은 수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인력 관리 나오면 경제적이죠? 이렇게. 건물과 부지 부정도 기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시설하고 자산을 바꿔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가 들어갔어요? 매매, 제재, 투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영어 들어가면 다 얘죠. 그 다음에 아까 얘는 설비, 다시 외에, 그 다음에 청소, 보안 관리는 시설이죠. 얘와 얘를 바꿔내는 게 가장 유력해요. 요거 꼭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산은 그냥입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증시시킵니까? 적극적이고, 얘는 그냥요, 시설의 운영 유지예요. 그래서 시설 사용자의 요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관리라는 자체는 자가, 위탁, 혼합이 있죠. 그럼 자가는 기밀입니까? 기밀 유지가 됩니까? 친절하죠? 종합적, 신속, 신뢰 높고, 근데 위탁은 기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친절이 낮고, 종합 안 되고, 신속 안 되고, 신뢰도 낮죠. 근데 자가는 그냥요, 본업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타성화 안일하게 빠지죠. 전문성이 결여되고, 얘는 본업에 전념, 타성화 방지, 전문성이 또 높아진다. 그럼 자가와 위탁을 그냥입니까? 장단점을 구분해야 됩니까?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자, 건물 관리에 있어서
이걸 위탁하고 청소 포함하는 걸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건 위탁입니까? 혼합입니까? 혼합. 여기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자, 주거용은 그냥요, 유대성이에요. 조임대차죠. 근데 매장용은 매상 보니까 비율이죠. 보험용은 적합성이니까 수임대차다. 그 다음에 아까 풀어봤던 것 중에서, 아까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순이다, 이건 비율이다. 비율. 아시겠죠? 그죠? 3차가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가 나온다 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봤던 여기 4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부동산 유지라는 게 나와 있죠. 근데 별표를 몇 개밖에 안 쳤죠, 제가? 하나. 그 정도로 이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가 않거든요. 그죠? 요거는 제가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십시오.